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낡은 옷차림의 22살 여자. 그런데 그 얼굴이 사별한 제 아내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서류에는 최하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제 딸 지원이라는 걸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딸이 범죄자가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기철 58세 판사입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어요. 오늘도 법정에 섰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간단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22살 미혼모가 편의점에서 아기 해열제를 훔친 사건이었죠.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닳아서 밑창이 거의 보일 지경이었어요. 팔에는 6달쯤 되어 보이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창백한 피부. 그런데 그 얼굴이 제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꿈에서도 매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내 윤지혜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봉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했어요. 피고인 최하영, 만 22세, 무직. 최하영. 이 이름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김지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03년 3월 5일. 제 딸 지원이의 생일과 똑같았어요.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서기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최하영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피고인 최하영, 죄명은 절도죄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편의점에서 아기 해열제 2박스 총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최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20년 전 2살배기 딸이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의 톤과 똑같았어요. 변론하실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기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병원에 갈 돈도 약 살 돈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2시간 동안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면서요. 그녀의 손이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우빈이가 너무 뜨거웠어요. 열에 경련까지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만은 살려야 했어요.
제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갔습니다. 왼손 약지에 무언가 빛나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탄생석 반지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은반지에 연한 하늘색 돌이 박혀 있었어요. 3월의 탄생석 아쿠아마린이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어요. 20년 전 제가 딸 지원이의 첫 돌에 직접 주문 제작해서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잠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피고인, 그 반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최하영이 놀란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유일한 거예요. 제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느 고아원입니까?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요. 사랑의 집. 20년 전 유괴범이 지원이를 맡겼다던 바로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판사님, 재판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2005년 5월 1일 일요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아내 윤지혜와 2살배기 딸 지원이와 함께 에버랜드에 갔었죠. 지원이는 처음 가는 놀이공원에 신이 나 있었어요. 아빠, 저기 토끼! 지원이는 제 손을 잡고 캐릭터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지원아, 아빠랑 사진 찍자. 네, 아내가 우리 부녀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사진이 지원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원이랑 여기서 기다릴게. 지원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지원아, 천천히 먹어. 네, 맛있어!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재판건으로 확인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는 2분 정도 걸렸어요. 단 2분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보니 지원이가 없었어요. 지원아? 지원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전체를 뒤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한 여자가 지원이 손을 잡고 출구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괴였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경찰서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35세 여성 박미숙이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유치장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박미숙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3달을 키웠어요. 하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어느 고아원입니까? 사랑의 집이요. 은평구에 있는. 저는 그날로 사랑의 집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판사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지라 제 딸을 찾아야 합니다. 박미숙이 3개월 전쯤 여자아이를 맡겼다고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2살쯤 된 여자아이를 데려왔었어요. 그런데요? 판사님,
그 무렵 저희 고아원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누가 판사님 따님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박미숙에게 다시 확인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맡기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가짜였어요. 경찰이 체포할 때도 아이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원장 선생님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우리 고아원에 있던 2, 3살 여자아이들 명단입니다. 총 6명이에요. 6명의 사진을 봤습니다. 모두 비슷하게 생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바로 입양되어서 고아원에는 없었어요. 입양 부모가 원치 않아 그 아이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의 DNA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 딸인데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6명 중 누가 딸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판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특징이나 버릇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원이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리고 자장가를 들으면 왼쪽 엄지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판사님. 5명 모두 오른손잡이고 엄지손가락을 빠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 딸이 분명.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바뀝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더욱 그렇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주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안녕,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했어요. 2살 전에 헤어진 아이가 아빠를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이가 좋아하던 인형을 가져갔어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5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제 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원아, 아빠야. 대답 좀 해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입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입양 간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명, 2명, 3명. 아이들이 하나씩 입양을 갔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6명 모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제 딸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원이는 분명 살아 있어. 우리가 찾을 거요. 이미 늦었어요. 우리 딸은 다른 사람의 딸이 되었어요.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10년 후 아내는 딸을 찾아 전 지역을 헤매고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였어요.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딸도 없고 아내도 없는 빈 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양간 6아이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명은 미국으로, 1명은 캐나다로, 1명은 서울로, 1명은 부산으로, 1명은 대전으로 입양됐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1명은 입양 3년 만에 파양돼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다가 18배 독립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뭡니까? 최하영이라고 합니다. 임양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최하영. 그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사람을 법적으로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옛 기억에 젖어 있다 눈을 번뜩 떴습니다. 서기관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최하영,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최하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입니까? 사랑의 집이요. 은평구에 있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억나는 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2~3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입양 간 적이 있습니까? 네. 2살 때 입양됐다가 5살 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최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부모님이 자기들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어졌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최하영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셨어요. 제가 18살 되어 독립할 때요.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끼고 있었대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판사봉을 내려놓았어요. 재판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30분 후 재개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판사님, 서기관이 뛰어왔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의무실로.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제 딸 지원이었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아, 정말 내가 맞니? 그 탄생석 반지는 제가 직접 주문 제작한 거였어요. 지원이가 태어난 3월을 기념해서 아쿠아마린 돌을 넣었고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로 지원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어요. 30분 후 다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최하영은 여전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우빈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하영, 그 반지를 제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반지를 빼서 주십시오. 최하영이 당황하며 반지를 뺐어요. 서기관이 받아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손에 쥔 탄생석 반지. 떨리는 손으로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지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석에서 저는 울었어요. 판사님, 왜 그러십니까? 최하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아빠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도, 변호인도, 방청객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은 하영인데요. 내 원래 이름은 김지원이야. 20년 전 에버랜드에서 유괴당했어. 저는 판사석에서 내려왔어요. 피고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최하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전화 통화하느냐고 2분 한눈을 팔았어. 단 2분 사이에 내가 사라졌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찾지 않은 날이 없었어.
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탄생했을 때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3월에 태어난 내 탄생석 아쿠아마린을 넣었지. 안쪽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 최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 나는 내 아빠 김기철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 김지원이야. 최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아빠라고요? 22해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네, 엄마는 윤지애였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잊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불렀어. 최하영은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는 내 손자구나. 저는 우빈이를 보았어요. 처음 보는 외손자였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님, 이건... 검사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판사 가운을 벗었어요. 이 사건은 다른 판사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판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최하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제 딸을 안았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최하영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 진짜 제 아빠세요? 그래, 내 아빠야. 평생 찾아 헤매던 내 딸이야. 우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았어요. 우빈아, 할아버지가 늦게 왔지만 이제부터는 너랑 내 엄마 평생 지켜줄게. 법원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하영과 저 그리고 우빈이만 남았어요. 지원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2살 때 입양됐어요. 최씨 성을 가진 부부였어요. 하영이라는 이름도 그때 생긴 거니? 네, 양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최하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양부모님이 친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짐이 됐어요. 밥도 남은 걸 먹었고 옷도 헌 옷만 입었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결국 5살 때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졌어요.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요. 그 사람들. 괜찮아요, 아빠. 다 지난 일이에요. 최하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18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임양은 다시 안 갔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18배 독립해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빈이 아빠 말이니? 최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그만뒀대요. 그 나쁜 놈. 혼자 우빈이를 낳았어요. 출산 비용도 정부 지원으로 겨우 해결했어요. 최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빈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경련을 일으켜서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 갈 돈도 약 살 돈도 없었어요. 편의점 앞에서 2시간 동안 서성였어요. 하지만 우빈이가 너무 뜨거웠어요.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어요. 최하영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훔쳤어요. 해열제를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다 알았어.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이제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날 저녁 최하영과 우빈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 최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벽 한쪽이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너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봤어. 아기였던 지원이, 1살이었던 지원이, 그리고 경찰이 합성한 20살 지원이의 모습까지. 매년 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여기 앉아 혼자 축하했어. 방 한쪽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자랐을 나이에 맞춰 매년 샀어. 언젠가 너를 찾으면 입혀주려고 했지. 최하영은 옷들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음 날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99.99% 일치. 확실한 부녀 관계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법적으로도 내가 내 딸이야. 아빠. 최하영, 아니 지원이는 서류를 보며 울었어요. 법원에 호적 정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최하영을 김지원으로 환원하는 절차였어요. 그리고 절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났습니다. 딸을 찾은 아버지 판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검사도 법원도 모두 선처했어요. 지원아, 이제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아빠. 우빈이도 김우빈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우빈아, 이제 너도 할아버지와 가족이란다. 한 달 후 지원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좋아. 아빠가 학비 다 댈게. 우빈이는 내가 봐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정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원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주말에는 셋이 함께 아내의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어. 지원이 데려왔어.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예요. 딸 지원이에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엄마, 저 잘 자랐어요. 그리고 우빈이도 데려왔어요. 엄마 외손자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지원이가 만든 계란찜이 식탁에 올랐어요. 지원아, 너 요리 잘하는구나. 고아원에서 배웠어요. 우빈이가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우빈아, 맛있니? 까까? 우빈이가 말을 했어요. 아빠, 들었어요? 우빈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 천재구나. 저희는 손자의 첫말에 기뻐했습니다. 밤이 되어 우빈이를 재울 때였습니다. 저는 손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지원이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노래.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불러줬던 노래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렴풋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원아, 기억해줘서 고마워. 거실로 나와 지원이와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지원아. 2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만 이렇게라도 만난 게 감사해요. 그러게. 우빈이가 우리를 이어줬구나. 지원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앞으로 잘 살아요. 세지서. 그래, 행복하게 살자. 2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처음 만난 손자. 법정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원이의 대학 입학 사진, 우빈이의 돌 사진, 그리고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2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매일이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원이가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하는 것, 우빈이가 하비라고 부르며 기어오는 것, 저녁에 셋이 함께 밥을 먹는 것, 모든 게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운명, 탄생석 반지가 이어준 인연, 그리고 우빈이가 만들어준 기적. 지원이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해요. 우빈이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만에 찾은 딸과 처음 만난 손자와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혈육의 인연이었어요. 법정에서 범죄자로 만났지만 결국 아버지와 딸로 재회한 우리. 이것이 바로 운명이 아닐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2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딸을 찾아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